오늘 살펴볼 피규어, 제 마음속에서만큼은 니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 중인 친구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출시 연기가 반년 이상 되었거든요. 하비사쿠라에서 출시한 승리의 여신 니케 도로시 1:7 스케일. 일반판과 디럭스판이 존재하는데 저는 일반판을 28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배송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취소하고 다시 구매하다 보니 약간의 지각비를 내버렸네요. 박스 디자인은 낯이 익죠? 얼마 전 출시했던 1:10 스케일의 도로시의 패키징과 유사한데 박스 크기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큰 박스를 펫 재질로 만들어버리면 연결 부위가 쉽게 떨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크기의 이 재질은 확실히 에러입니다. 저는 이 박스 버릴 것 같네요. 도로시, 넌 나랑 끝까지 가는 거야. 바보 같군요. 개봉을 해보면 구성품은 크게 세 조각이에요. 도로롱 미니 피규어, 귀요미스럽죠? 그리고 베이스. 도로시 본체의 크기를 생각하면 약간 작지 않나? 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케일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 정도로 크게 느껴집니다. 1:7이지만 바닥에서 조금 떠있는 연출과 의상 위에 더 씌워진 날개와도 같은 확장무장 때문인지 볼륨감이 상당한데요. 화이트와 퍼플 그리고 골드 컬러가 포인트로 어우러져 우아하면서도 고결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도 같은 이미지. 작품명이기도 한 승리의 여신에 가장 걸맞는 비주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약가 25만원 선이었기 때문에 실로 놀라운 결과물이라는 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분위기의 본품 피규어 옆에서 분위기를 변주해주고 있는 치명적인 귀여움의 미니 피규어 도로롱. 서비스 수준의 미니 피규어라 엄청 좋은 마감은 아니지만 이런 걸 굳이 함께 넣어줬다는 건 제작진의 고집이 나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베이스는 디오라마 스타일입니다. 돌과 풀 그리고 꽃까지 꽉 채워 넣어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인류의 손이 오랫동안 닿지 않았던 그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요소를 잘 담아냈네요. 그런데 이 베이스 수평이 맞지가 않습니다. 양산 단계에서 변형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럭저럭 넘길만 하지만 혹여나 심하게 수평이 안 맞는 분들은 짜증이 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 본체는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아니다, 조금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건 뒤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거의 대부분 완벽합니다. 전신을 덮고 있는 갑주부터 유광의 화이트를 베이스로 골드와 퍼플 컬러가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정강이 부분이나 스커트의 테두리를 한번 보시면 작은 장식 하나하나까지 골드 라인을 전부 따로 잡아놨거든요. 디자인이 이렇게 복잡하면 어딘가는 삐져나오고 어딘가는 조금 뭉개질 법도 한데 그런 사소한 미스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확장무장이라는 갑주지만 드레스 위에 외장을 덧입힌 형태라 드레스의 디테일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꽃잎처럼 여러 겹으로 포개진 스커트와 허리 뒤로 꼬리처럼 길게 빠져있는 장식, 그리고 목에 있는 푸른색 리본까지 그대로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언급할 포인트는 약간은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같이 봐보시죠. 일단 1:10 피규어 도로시의 가슴 위에는 옷감이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번 피규어의 윗가슴에는 이렇게 뭔가 천으로 덧댄 디자인이죠. 이 천의 질감 표현도 정말 놀랍도록 훌륭한 디테일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실 포인트는 디테일이 아니라 디자인입니다. 도로시의 드레스는 가슴 앞이 의상으로 확실하게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의 확장 무장은 앞부분이 크게 파여있는 듯한 디자인이죠. 드레스의 앞이 날아가 버린 듯한 느낌이라 혹시 변신하면 가슴이 커지나? 라고 결론 짓고 넘어가기엔 좀 억지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리송한 부분이었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피규어의 최대 포인트를 꼽아보자면 역시 갑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날개들이겠죠. 깃털 하나하나를 별도의 파츠처럼 나눠놓은 디자인인데 마치 모 건담의 날개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기계적인 갑주와 부드러운 깃털 그리고 드레스라는 왠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요소지만 승리의 여신이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조화롭게 융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부분, 치마에 이렇게 입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1:10 스케일의 도로시에서도 확인되었던 디테일인데 놀랍게도 화이트로 도색된 갑주 전체에도 이렇게 반짝이는 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흰색이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그리고 손가락.
피규어 전체 조형의 완성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가늘고 섬세하게 잘 뽑았네요. 헤드 또한 정말 잘 나왔습니다. 갑주의 일부분인 머리 장식, 빵머리 리본, 눈의 프린팅, 입술 도색, 표정, 앞머리 디테일, 흠잡을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뒷머리는 윤기를 표현하려 했는지 조금 유광이 과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던 약간 아쉬운 부분을 언급해보자면 깃털로 표현된 갑주의 안쪽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물론 구조상 어느 정도 비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안쪽에 디테일이 아예 없다 보니 마치 마감을 덜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비사쿠라는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피규어들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로시는 그 정점에 위치한 피규어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대 7 스케일 피규어 중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최근 진행된 메인 스토리에서 도로시가 이탈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잠시가 될지 장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탈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도로시를 격파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마침 복귀한 라푼젤과 외형 디자인도 흑과 백으로 대치하는 느낌이고 둘이 충돌할 만한 구도도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 이벤트가 해결되면 도로시도 외형이 바뀌어서 복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 모습의 도로시는 이 피규어가 유일한 스케일 피규어로 남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과연 도로시의 앞날은 어찌 될는지 설마 완전히 리타이어 시키진 않겠죠? 그것만큼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